여러분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택 주체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물론 납부했겠죠. 이 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굉장히 이 사안과 결부된 내용이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사례자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서 지금 금융정책이라든가 세제까지 전반적으로 거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손을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7월 말이 제가 좀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거든요. 이 내용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이 결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무주택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갖고 가시는 분, 그리고 뭐 투자와 그리고 노후에 대한 그런 대비를 위해서 다주택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오늘은 제가 들려드리는 이 내용, 판례 내용에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결부돼서 살펴봐야 되는데 당해 사례인 경우에는 취득 시점 이후에 양도 시점이 결부가 되면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될지 안 될지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저와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1주택 허용 여부입니다. 자, 사안은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2015년 12월에 기업주택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4월에 니은주택을 이 원고 A가 취득을 했는데 2019년 4월에 그 중에 50%를 배우자분에게 증여를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대상으로 봤을 때 17년까지 2주택이잖아요. 그리고 19년 4월에 디귿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자, 제일 처음 취득한 기업주택을요 21년 1월 13일 날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 취득을 해서 19년에 그중 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던 니은주택은 21년 11월 26일에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21년에 두 채를 처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디귿 19년에 취득을 했던 디귿주택은 계속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니은주택 처분과 관련돼서 이 납세자는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가지고 비과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 당해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5항 단서 규정, 즉 주택의 보유 기간을 기업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21년 아까 1월 13일 잔금을 쳤잖아요. 이때부터 기산을 하게 되면 니은주택의 처분일까지 기간이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이 정하는 비과세를 위한 주택 보유 기간인 요 2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니은주택 21년 11월 26일 날 처분했던 니은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한 사안입니다. 간단히 기억되셨습니까? 기업 니은 디귿 3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달에 최초 15년에 취득을 했던 기업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했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 26일에 17년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그 주택, 그리고 나서 19년에 이제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지만 니은주택을 21년 11월 26일 날 처분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처분청은 니은주택의 양도는 니은주택의 그 보유기간을 기산을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단서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 보유기간을 기산점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납세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얘기는 이제 뒤로 미루고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과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해 사건이 21년 11월 달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적용됐던 이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구소득세법 시행령 19년 2월 10일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공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사례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그리고 155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하에서는 관계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법 89조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과 관련돼서는 우리 소득세법 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보유기간은요, 여러분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우리 소득세법 95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요, 이게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우리 판례서가 이제 쟁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5항을 보시면은요, 원칙적으로 자산의 보유 기간은 어떻습니까? 아까 살펴봤던 소득세법 95조 사항에 따른다. 즉,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그때에는 처분 후에 한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우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54조 제1항, 즉 비과세를 규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우리가 부칙 31,442호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동부칙에서 이제 구조에서가 1세대 1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는요, 여기가 이 규정이 언제 이제 바뀌었냐 하면은 21년 2월 17일 개정이 됐습니다. 154조 5항 단서 개정 규정은 이형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서요, 어떤 개정이 있었냐 하면은 관로 속을 보시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처분의 개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상양도 그리고 증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를 처분을 양도로 알고 있었는데 양도로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여와 용도 변경까지 처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규정이 지금 말씀드린 부칙 제31,442호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 규정은요, 그 처분의 개념에 증여와 용도 변경이 포함되는 게 언제부터 들어갔냐 하면은 이형 시행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서가 보신 내용이 이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 주택을 다 처분하고 나서 최초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그 종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랬잖아.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부칙이 언제 나왔냐면 2019년 2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29,523호로 나왔는데요. 이 규정은 154조 5항의 개정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개정 규정인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규정 이제 부칙 조항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이제 일반적 적용례에서 2형 중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정 규정은 2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례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1년 12월 26일 날 잔금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 부칙 조항에 따라서 그 주택을 팔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례로 올라가서 봤을 때 기업주택 처분을 할 때 21년 1월 13일 날 처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니은주택을 팔았는데 이 기업주택을 팔고 난 후에 2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이 니은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즉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보유기간 계산이 니은주택의 처분일인 21년 11월 26일까지 약 10개월 남짓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과가 됩니다. 단기 보유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조세법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안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라든가 비과세, 감면 요건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법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리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문대로 해석해야 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축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대원칙입니다.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항 그리고 제155조 1항은요. 국내에 1주택을 이제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호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은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3주택 이상이 되었다가 그 중에 종전의 주택 중에 1주택을 처분을 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법을 알고 있으니까 법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때 당시 적용됐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과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보여야 되는데 이 법에 의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호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즉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에 주택 하나를 처분해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이때라도 그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1주택이 된 경우 그 최초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깐깐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좀 약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원고는 어떻습니까? 15년 12월에 기업주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17년 4월에 니은주택을 취득을 했다가 19년에 그 중에 반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19년 4월에 디귿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디귿주택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 1월 13일 날 기업주택을 처분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고 그리고 니은주택을 21년 11월 26일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에 한 주택을 처분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1호 즉 일시적 1세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 판결 내용만으로는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는 여러분께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의 변천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법원의 지금 그 내용보다도 지금 제가 후미에 말씀드리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의 변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154조 5항의 내용은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태동이 됩니다. 95년 12월 30날 개정된 그 내용은요, 여러분 일단 중요하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은요, 소득세법 95조 사항은 뭡니까? 원칙적인 내용.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원칙적인 그 기간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때 뭐 고가주택에 대한 그 거주기간을 계산을 해서 비과세를 할 때는 그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춘일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주기간을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최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초는 원래 최초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최초의 법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법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이,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의 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언제 개정이 되느냐? 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9년 2월 10일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부칙 대통령령 29,523호로 개정이 됐는데, 원칙은 똑같습니다.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95조 사항에 따르는데,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언제 시행이 되느냐? 시행일 제1조 3항에서가요. 원칙은 이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은요.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내용이 이 조문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문이 또 개정이 되는데요.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이 또 개정이 됩니다. 즉 처분의 개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뿐만이 아니고요.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증여가 또 들어갑니다. 즉 멸실을 제외하고 증여라든가 용도 변경이 처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소득세법 95조 사항에 따르고요.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새롭게 보유기간을 기산을 하는데 이것은 19년 2월 12일 날 개정된 그 조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로 안에 처분의 개념에 종전에는 이 처분이 양도만이 해당이 됐었는데 증여라든가 용도 변경까지 당해 처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규정은 부칙 대통령령 31,442호로 개정된 사안입니다. 본 조항은 구조에서 1세대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 내에 그 시행일이 어떻습니까? 이형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개정이 됩니다. 언제 개정이 되느냐? 2022년 5월 31일 개정이 됩니다. 이때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제1항에 따른 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95조 사항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원칙론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 규정은 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대거 풀어줍니다. 즉 다시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이게 대통령령 32,654호로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또 한 번 개정이 됩니다. 24년 2월 19일 날 개정이 되는데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95조 사항에 따른다라고 해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원칙론을 따라가면서, 하지만 우리가 주택을 이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그 용도 변경일을 언제로 보아야 되는가라는 그 규정이었는데, 보시면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계산은요, 용도 변경 시에 그 보유기간 계산은요,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용도 변경일로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공부상의 용도, 즉 형식론을 입각해서 그때부터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3주택 보유자 일시적 주택 적용 여부에 대해서 좀 여러분 덕분에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판례 내용보다 제가 후에 말씀드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의 변청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아마 더 요긴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잘 참조하시고요. 궁금하시면 법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3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1택 허용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의 변천 역사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최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